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정말 신나는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곧 이 영상 촬영하고 곧장 밖으로 나가서 유명산과 뭐 날미제, 소리산 이런 데를 넘어서 약 한 90km, 100km 이 정도의 자전거를 타고 올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도 주말에 건강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히 좀 몸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굉장히 재미난 시장이었어요. 요즘 뭐 주말마다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은 진짜 재미났는데, 오늘 재미는 뭐냐면, 그동안에 재미난 건 뭐냐면, 와, 이 판세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진짜 웃기는데? 반응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재밌다 하는 의미에서의 재미난 장세였는데, 오늘 재미난 장세는 드디어 랠리가 시작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재미난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채권 시장의 강력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 자산 시장에서 경기 상승에 대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충격을 줄 정도의 수준으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전혀 안 받았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내성이 생겨야 된다, 맷집이 생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누적적으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맷집이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 맷집이란 건 어디서부터 근원되나? 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점차 강해지면서 금리 상승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시장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물론 여기서 금리가 갑자기 1.8, 1.9 이렇게 치솟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또 충격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상승세가 조금 더 구체화되게 시간을 들여서 자리를 잡는다면 금리의 일정 수준의 상승도 시장이 감내하는 흐름, 즉 이제는 확연하게 위험자산인 투자자산, 특별히 그 주식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쪽의 투자자산, 위험자산은 강세로 가고 그렇지 않은 안전자산이 채권 시장 이런 쪽은 약세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러한 단초를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재미나고 중요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뭐냐면,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말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해드린 거예요.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것도 아니고 거시를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미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미국 경기의 상승과 세계 경기의 상승이 같이 돌아가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빠르게 코로나를 진압하기 시작한, 즉 백신의 접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그 추가적인 부양책과 더불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데 반해서 백신을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3차 팬데믹이 강화되고 있는 지역들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유럽 대비 미국이 좋고 미국 대비 유럽이 별로 후져 보이는 이런 상황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예, 이런 상황이 달러의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달러의 강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들이에요. 이런 상황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강세가 맞득지 않은 나라들은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이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팬데믹이 계속 나와서 경제의 본원 회복이 늦게 될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나라들은 좀 그럴 거예요. 신흥국 중에서도 그런 나라들이 나올 거예요. 이미 터키는 휘청거리고 있고,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도 그럴 수 있고요. 반면에 중국이나 한국처럼 팬데믹을 잘 제어하고 있는 나라들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다른 환율은 대부분 약세였어, 달러 대비. 근데 위안화하고 원화는 그동안에 워낙 약세가 되었던 탓인지 약간의 강세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원화는 강세로 많이 돌았고요. 그리고 거시 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듯 보이는, 물론
뭐 별일 없이 항상 지나갔기 때문에 주목까지 해야 돼. 야, 주목까지 해야 돼. 힘들게. 안 그래도 에너지가 많이 쏘여주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엔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초미의 관심입니다. 엔화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그냥 내피셜이고 제 생각인데 어 엔화가 자 보세요. 미국 뭐 저기 일본은 국채 나라 빚이 세상에 제일 많은 나라예요. GDP의 280%가 260%가 되죠. 제일 많아. 제일 많고 엄청나게 찍어냈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달러 국채가 강세야. 근데 엔화 국채는 약세야. 근데 위험 상황 아니고 경기도 좋아져. 그럼 어떻게 돼? 엔을 팔고 달러로 넘어가서 달러 국채를 사는 게 낫지. 엔 국채 다 때려치우고 다 팔고 달러 국채 사는 게 월등히 낫지. 자,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채권 시장에서는 충분히 되겠지. 게다가 아시아권에서 매수가 조금 입지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 일본이 뭐 그 미국 국채를 사는 그런 입지들이 보여진다는 거지. 이거 되게 재미난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엔화의 약세는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궤적 하나를 또 확인해야지. 또 하나의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 제품을 파는 업종은 별로 안 좋다. 자동차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상. 왜 원엔이요. 원엔이 지금 N1이라고 불러야지. N1이 강세죠. 원화 떨어지고 있어요. N1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원화 강세를 얘기하는데 지금 100엔당 1029원 49전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1대1이면 보통 대체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 가보세요.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별로 안 비쌀걸요. 못 가봐서 요즘 모르겠는데 오사카 같은 데 가서 길거리에서 커피 한 잔 뽑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50엔이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안 가봐서 모르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일본 분 계시면 일본의 지금 커피값 얼마인지 빨리 좀 한번 이렇게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커피값을 통해서 물가 흐름들을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1번과 경합하는 쪽은 또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곁다리로 갔죠. 곁다리 다시 넘겨. 그래서 미국 경기 상승에 대한 베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위험 자산도 올랐다라는 점인데 또 하나 금리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채권 시장이 약세였다라는 얘기죠. 채권 시장이 약세예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무언은 성장주들에 대한 조심은 계속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주라 할지라도 실적이 나오는 건 no problem 괜찮아. 실적이 나오면 괜찮아 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금리가 지금 1.7에 육박하는 1.67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0년물이. 자, 그러면 장중 1.68까지 나왔었고요. 1.656 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1.65, 66, 67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금리가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지난번은 어떻게 됐다? 기술적인 내동댕이 쳐졌지. 내동댕이 쳐졌고 끝난 거야. 뭐 이랬는데 오늘 어때요? 기술주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꽤 많이 올랐어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요? 반도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반도체 이상하다.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반도체주 폭등했어요. 반도체주 4% 올랐어. 미쳤어 아주. 엄청나게 올랐어요. 반도체가.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인텔 효과예요. 인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인텔 효과라고 말씀드리냐면 인텔이 7나노 파운드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 파운드리도 뭐 할 것처럼 정말? 진짜?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 관련된 파운드리 라인을 좀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증설하는데 뭐가 필요하나요? 장비가 필요하죠. 자, 보세요. ASML, KLA 덴코, Applied Materials 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종목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지수가 무려 4.9, 4% 아니고 죄송합니다. 5% 가까이 올랐네요. 4.95%나 폭등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쏘쏘하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실적이 따라오기 때문에
다른 그 주식들에 비해서 아주 높은 게 한 33배 정도 하고 있으니 실적이 조금 더 늘어나면 버틸 수 있고 조금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은 뭘 주의해야 돼? 얘네들은 네, 법인세 주의해야 돼. 법인세가 올라오면 얘네들 안 좋을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이 그 변수들을 말씀드려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이거 됐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뭐 2야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좋은데 변수들이 항상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얘기 막 저 얘기 저기 중구난방처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오늘 저 거의 대부분 엑기스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기억이 안 나시면 나 하여튼 들으면 10초 지나면 잊어먹잖아. 그럼 또 듣고 하면은 사람은 한 20번 잊어먹은 후에 외운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들의 구도가 뭐 이미 좀 많이 보신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겠죠. 근데 바로 안 들으시는 분 몇 번 더 들으시면 충분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 토요일이니까. 오늘은 여유 있게 공부하는 날이니까. 네. 그래서 자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자 다시 한번 돌아오면 실적이 살아있는 기술주들은 상관없어요. 금리가 올라와도. 근데 실적이 못 올라오는 기술주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백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억 회 백신 보급이 지금 100일까지 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자, 5월이면 이제 70% 면역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컨택트들도 상당히 강세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6월까지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강세와 랠리를 뽑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JP모건, 웰스파고 무슨 이런 회사들 전부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득인데요. 소득이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1.0% 어떻게 줄었습니다. 늘지 않고 줄었어요. 무슨 한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지출이 줄었어요. 그리고 개인 소득은 전월비 무려 7.1%나 감소하게 됐습니다.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밖에 오르지 않았고 전년 대비로는 1.4% 상승했습니다. 그냥 PCI 가격 지수는 0.2% 전월 대비 올랐고 전년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어디에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야? 어디에? 인플레이션 없죠. 자, 근데 오늘 그러나 채권 시장은 어때요? 채권 시장은 경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 금리가 오르는 거죠. 경기 상승이 되면 금리도 올라야 되겠지. 돈 쓰는데 돈이 더 들겠지. 이자 돈 좀 더 내야 되겠지.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좀 갈라치기 되면서 이제 경기에 대한 베팅들이 시작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리의 어떤 그림자 속에 있던 금리의 발작적 상황들에 충격을 받았던 시장이 거기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얘기 들으시면 각도가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사들인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MBS의 양을 줄여나갈 거. 얼마 사죠? 네, 800억, 400억. 도합 월 1200억 달러를 매달 사주고 있습니다.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 안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이제 테이퍼링 하니까 자꾸 이렇게 긴축 이러니까 긴축이 뭐 돈 빼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지금 넣어주고 있다니까. 넣어주는데 그냥 두 손으로 와장창 넣어주는 건 나중에 한 손으로 넣어주겠다는 거죠. 한 손으로. 안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시장이 오늘 좀 다른 궤적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검증받아야 될 것이 있죠. 자, 앞으로 3월 달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3월과 4월 달 이제 1.9조 달러가 이제 돌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할 건데 자, 3월 말부터 4월 달로 접어들면 돈을 좀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미국 분들이 돈이 꽤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상당하게 나오겠지. 이러니까 소비 지출 뜨고 오늘 뭐 소득 뜨고 다 뜨겠지. 다 빵빵빵빵 떠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막 이렇게 활성화 지표들이 막 올라가면 야 드디어 진짜 긴축할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채권 시장은 계속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동안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채권 금리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권 금리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주식시장에 타격을 입지 했는데 오늘 그게 끊어진 거예요. 주식시장에 타격을 입어 안 입어? 안 입었어. 마찰적 긴장이 지속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이 어떤 거를 보여줄 것이냐는 걸 오늘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 원칙적으로는 경기 상승이 되어주면 주식시장에 나쁠 게 없어요. 근데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이거 뭐야 하고 원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옆집 철수네가 막 난리가 나니까 큰일 났다 우리도 하고 같이 쫄았는데 아니야. 주식시장은 나쁠 게 없어. 단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실적을 땡겨온 애들은 지금 실적이 제로에 수렴하는 애들인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서 멀티플 100배, 200배 받았던 애들은 그런 애들은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이죠. 성장주도 다르게 보셔야 돼요. 빅테크 기업들도 성장주긴 하지만 얘네들은 실적이 있는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성장주지. 근데 실적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거와 안 나오는 것은 잘 구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 뉴스를 제공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주식들이 상당히 크게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건 좀 신기하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 재개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WTI 유가가 다시 60달러를 복귀하는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구리 가격 및 농산물, 비철 금속이 대부분 강세를 갔습니다.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달러 강세가는데 달러로 표시하는 가격들이 올라요. 달러가 강세인데 말이 됩니까? 경기가 회복되니까 말이 되는 거지.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구리값, 비철금속값, 그다음 농산물값 몇 개, 한두 개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쫙쫙쫙 올랐어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건 뭐냐면 위험자산 단순히 그냥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선호라고 표현하기에도 정확하지 않아요. 즉 이거는 경기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폭 자극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 전반적인 흐름이 아니고 팬데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팬데믹을 해결을 제대로 못하는 국가들은 제대로 못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 팬데믹이 제대로 회복이 될 것이고 미국이 먼저 선빵을 치고 날아갈 것이고 죄송합니다. 날아간다는 건 경기가 주가 날아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니까 그 이후에는 얘네들이 따라오겠죠. 팬데믹이 해결되는 하반기에 해결되는 접종이 뭐 8월이나 9월이나 이렇게 상당 부분 미국식으로 올라오는 국가들도 다시 따라오겠죠. 활동성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 끝으로 가면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데 한국 시장은 워낙 흐름에 따라서 업종별로 좀 다를 것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이렇게 이제 반도체 주식이 좋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중간재 우리는 만들어진 중간재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국가니까 우리나라의 실적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어요. EPS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좋아진다면 같이 좋아지겠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잘 안 나오는 약간 지지부진한 국가들은 팬데믹도 해결을 못하고 해서 쉽게 못 올라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제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독일의 IFO 기업체감지수 LFO야? LFO 기업체감지수는 IFO 같은데 IFO 기업체감지수는 96.6으로 예상 93.2보다 상당히 크게 올라왔고요. 2019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미시건대 3월 소비자 태도지수 최저치는 84.9로 전월 확정치 76.8보다 상당히 상승했다는 것. 오늘은 뭐 시장이 상당히 좋았지만 그냥 좋아서 신난다라기보다도 이 구조를 읽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약해진 몸을 산을 넘으면서 강하게 단련시키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말에 아주 보람찬 활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홍익희의 대한민국 정치사 저는 너무 재밌어요. 한국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한국 기업들의 미래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설탕으로 만들어진 삼성공화국, 네. 그리고 동동구리무 플라스틱 케이스로 만들어진 LG그룹.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나올 테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병수 소장님과 함께하는 양의 이유의 중국을 바라보는 권순장의 브릿지도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쪽팔리지만 독일 책방도 재미난 제가 방송에서 얼핏 언급드렸던 내용들 벤 버냉키가 이야기하는 중앙은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독일 책방으로 만나 뵙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가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려볼 생각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독일마을 분들, 투자자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 잘하세요. 저희들과 함께 독일마을 분들은 뭐야? 수익률이 남들보다 좋아야 돼. 수익률이 남들보다 훨씬 좋아야 돼.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돼야 돼. 자, 옆에서 계속 돕겠습니다. 함께 잘 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